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손정민 살해사건 6번째, A는 전 과정 목격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추적해 본 바로는 A는 손정민을 폭행해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가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A가 혐의가 없다든지 또는 무죄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A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살해사건의 범인은 아니다 는 것이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는 사실은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겪은 당사자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 강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왼편에는 손정민과 A가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맹토끼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요, A가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토끼굴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A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거의 다 보고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일이 시작된 것은 A가 술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자리를 제안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약속하게 됐는가. 이 과정을 보면요, 요게 공개된 카톡 내용인데, 이건 많이 읽어보실 테지만은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화면 정지해가지고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A가 손정민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9시 37분부터 나오는데요. 여하튼 요 첫 카톡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도 A가 손정민한테 셋이 술을, 다른 친구가 또 있어요. 셋이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근데 손정민은 지금 또 너무 늦었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약간 거절하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확실히 모른다만, 여하튼 부족하면 아무 때나 연락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참 깊이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정민이 다른 친구하고 카톡을 또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동석자 A도 아마도 다른 친구한테도 카톡을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같이 술 먹자고 얘기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왜 그러냐면 이따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A도 손정민도 다른 친구한테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술 같이 먹을래?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A가 손정민한테 가자, 안 되면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면 둘이 가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손정민이 다른 친구하고 카톡 나눈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업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수업 들어야 된다고 다른 친구가
A의 그 술자리 제안을 거절하는 카톡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셋이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수업 들을래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A가 그럼 할 수 없다 둘이만 마시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정민이 참 그 옐로우 카드까지 내보냈지만은 마음 약한 손정민이 그 제안을 결국 수락을 합니다. 근데 수락을 하면서요 난 너 오면 나가지 누구 바라기잖아 이렇게 대단히 우호적인 멘트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진짜 서로 그 굉장히 친한 사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A가 어디로 갈까 물어보죠. 그러면 손정민이가 우리 집이나 한강이 어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가 정해줘라. 네가 정한 대로 내가 따라할게. 그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요. 상당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어법이죠. 그렇죠. 뭐 강제하거나 어떤 뭡니까 아주 막 끌고 나가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손정민이 반포 한강공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A 제안과 이것이 이 제안을 손정민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요. 여기는 어떤 억지도 없거든요. 좀 늦은 시간에 제안했다는 게 그게 좀 문제를 삼자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은 그건 둘이 친한 사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A 제안 속에 손정민을 표적으로 삼다든지 의도적으로 유인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도요 A가 상당한 그 호감을 표하고 손정민은 그걸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거기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요 카톡에서의 분위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인 카톡에서의 두 사람의 어떤 그 카톡 나누는 거나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요 둘 다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친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한 사이가요 어떤 거리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감 이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친한 표가 나옵니다. 시종일관 그래요. 그게 특히 이제 그 두드러진 게 편의점 3차 편의점 갔을 때인데 1시 31분인데 그 A가 정민이를 그 안아주죠. 어깨동무하고 안아주고 몇 차례 그럽니다. 몇 차례 그러니까 그 정민이도 거기에 반응해 가지고 A의 어깨를 털어줍니다. 이 상호 그 교감을 하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술을 사가지고 서로 이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대요. 저는 한쪽 발로 서고 저렇게 술을 들고 저런 모습들은요 기분이 아주 좋을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하고 대비되어 있냐면 이 모습들은 아주 참 극과 극으로 대비가 돼요. 흰옷 입은 B하고 손정민이 같이 저희 갔을 때 편의점에 갔을 때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손정민의 시선과 그 다음 두 사람의 거리 시선은 완전히
딴 데 보고 있고, 거리는 뚝 떨어져 있고,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보세요. 완전히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A와 손정민, B와 손정민은 관계가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번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B가 손정민을 1시 38분부터 1시간 50분까지 폭행을 하죠. 그리고 폭행을 하고는 2시쯤 그 근처에 같이 있던 그 무리가, 패거리가 떠나죠. 그때 그러면 A는 어디 있었느냐? 그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흰옷 입은 B가, 그죠? 특정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 B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원래 B예요. 동영상은, 이 동영상에는요, A의 존재가 거의 확인이 안 돼요. 아예 안 나와요. 보세요. 이 조직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폭행과 살해는 거의 B가 독점하자, 동무대로 설치잖아요. 그죠? 흰옷 입은 B가. 그런데 A는 어느 구석에 있느냐? 아마도, 그죠? 이 조직에 있어서는 A가 완전히 따로 노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조직에 감히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구석에 쿡 처박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뭘 했느냐를 알아보게 해가지고 A가요, 그 이튿날인가 손정민 아버지한테 기억나는 걸 아마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대로 얘기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얘기한 것. 사건 다음 날 동석자 A와 손정민 아버지 간의 대화. 정민이가 달려가다 언덕에서 자빠졌어요. 시간이 당연히 모르죠. 저는 신음소리 악 하면서 굴렀어요.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제 옷 신발이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거기서 자빠져 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렸을 거예요. 이 주장을 볼 것 같으면요, 나는 여하튼 A는, 그죠? 정민이를 패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 한 일은 뭐냐? 그거 끌어올린 일을 했다. 말하자면 거의 그때 이제 막 완전히 죽음 상태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급소를 맞으면 한 방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걸 끌어올린 일을 했다. 그러다가 옷과 신발이 다 흙이 묻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거의 사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동영상을 보면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커녕 중대 잠바 입은 A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폭행하고 그 무리들이요, 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떠나버린 후에도 손정민은 A가 혼자 손정민 옆에 앉아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폭행과 살해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살해에 가담했는 사람이요, 저렇게 공공연하게 이 죽은 사람 옆에 앉아 있다는 건요, 이거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A의 행동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앉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볼 것 같으면요. 그냥 좀 그 전혀 그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2시 18분 사진과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은 그때 A는 뭘 하고 있었냐. 목격자 A가 1시 50분에서 2시 정도에 도착해 가지고 2시 50분까지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목격자가 봤을 때 2시 10분쯤 A가 대자로 누운 손정민이 올라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2시 18분 사진에는 까치발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때 멀쩡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시 50분에는 목격자 말로 A가 손정민 옆에 누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 수 있습니다. 이 목격자의 사진과 말을 통해 가지고 2시에서 2시 50분까지는 A가 손정민 옆에 있었다는 게 거의 확인이 됩니다. (2시 50분) 이후에는 그러면 A가 뭘 했냐. 우선 2시부터 5시 35분까지 손정민은 폰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늦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시 37분부터 38분 사이에 그 부모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연결이 됐죠. 여하튼 A하고 부모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민이가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다고 하죠. 했죠. 그래서 근데 이 3시 38분이요. 많은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첫째, A가 부모하면서 했다는 말,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죠. 왜? 거기 A가 없었거든. 사진에 A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경찰 측 증인이 거짓말한 것도 들통났죠. 뭡니까? 그 A하고 2, 3m 떨어져 가지고 그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거짓말인 게 들통났죠. 그 다음에 경찰이 가짜 증인을 내세우고 가짜 증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죠. 그렇죠. 이 가짜 증언이나 그 증거를 날조하는 사람들이 그죠.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나 간에 그거는 진짜 엄벌을 해야 돼요. 징역 10년 이상 확정하는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3시 38분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시 50분에 저 사람이 사진 찍은 목격자가 A와 손정민을 보다가 떠났죠. 그죠? 그 다음에 3시 37분에 손정민이 전화를 하고 3시 38분에 사진이 찍혔죠. 손정민이 아니고 A가. 그러면요. 2시 50분까지는 손정민이 A 옆에 누워 있었죠. 근데 3시 38분에는 손정민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손정민은 2시 50분에서 3시 37분 사이에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을까? 이걸 추리해 보면요. 2시 50분에서 3시 37분 사이에 손정민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선요. 요즘 신의 한수와 종이TV에서 3시 31분 57초에 그 손정민으로 추정되는 여하튼 이상한 그 사람 같은 물체가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가능성이 추락하는 게 확인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시연을 하고 뭐 옷에 막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손정민이 그 언덕 아래로 요 시간에 3시 31분 57초에 언덕 아래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추락했다는 게 좀 그럴싸하게라도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2시 18분에 사진 속 손정민이 볼때기에 거의 뻗어 있고 볼때기에 그 뭡니까 죽은 후에나 나타나는 그 혈액이 굳어진 피가 굳은 형상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런 손정민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렇게 추락한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려면은 저 손정민이 사실은 그 모양은 저래도 아주 벌떡 일어나서 설칠 만큼 아직 상태가 양호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영상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영상이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만약에 정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손정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떨어지는 영상이 있으면 글로 움직이는 영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 손정민이 누워있던 자리는 그 영상으로 볼 때 그 추락하는 장면에서 훨씬 왼쪽입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뭔가 영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고 정민이가 절로 가서 떨어졌구나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후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듯한 영상 가져와 가지고는 이 정민일지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떨어지는 속도가요. 처음에 앞에 떨어지는 건 빨리 떨어지고 뒤에 떨어지는 건 천천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앞에 떨어지는 건요. 도저히 거기 언덕이 뛰어내려갈 수 있는 곳도 아니죠. 그죠? 뒤에 따라 내려간 사람도 그 속도가 뛰어내려간 속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은요. 뭐 뛰어가는 속도 정도가 아니고 날아가는 속도 정도예요. 아니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추락할 수 있어요? 손정민이가 어떻게 2시 18분에 그렇게 누워있던 손정민이가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밀거나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밀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건강한 사람도 밀면은 뭐 조금 앞으로 가다가 넘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만취했고 몸 상태가 저런 그 손정민이 밀어버리면요 그대로 바로 깨끗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죠? 그 먼저 추락한 물체는요 어떻게 하면 선체로
그 추락하거든요. 선체로 추락해요. 아, 그러면은 뒤에서 등을 떠밀어 가지고는요, 선체로 추락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던지면은 더 그렇겠죠. 던지면 옆으로 딱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3시 31분 57초에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물체는 절대로 손정민이 아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그런 물체가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신의 한수와 종이 TV는 이 영상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참,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누가 어딘가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건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로 옮겼을까? 그러면요, A는요, 이때 2시 50분에서 3시 37분까지 뭐 하고 있었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요, 손정민 폰을 가지고 4회를 사용을 해요. 4번 사용을 해요. 3시 1분에, 3시 13분에, 3시 19분에, 3시 36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뭐 한 10분 자다가 일어나고, 또 한 6분 자다가 일어나고, 또 한 15분 자다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A는 깨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누군가 손정민을 옮기는 그건 작전 세력이 있겠죠. 그죠? 손정민 이동 작전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손정민 이동 작전에 대해서 손정민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깨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고 A는 이 작전에서 무엇을 했을까? 바라보기만 했을까? 뭐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그건 아직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3시 38분에서 4시 22분 사이에 손정민 요때 잠들었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4시 27분에 깨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건 순 거짓말입니다. 손정민 이 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4회를 사용했는데 3시 38분, 3시 57분, 3시 58분, 4시 15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때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했는지는요, 3시 38분에 사진 찍은 사람이 이 A가 저쪽에 강가로 배회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4시 22분에서 32분 사이에는요, A가 저 옷 입고 있는 A, 그러니까 중대잠바 입고 있는 A가 22분 동안 어떤 나무 아래 한 5, 6분 머물다가 이 현장을 무슨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걷다가 토끼굴을 통해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토끼굴을 통과한 게 32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들어갈 때 A하고 나올 때 A가 같은 A다. 같은 중대 잠바를 입고 같은 동석자 A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죠? 3시 32분에서 다 12분까지는 토끼굴에서 집으로 가서 집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3단 펜스를 넘어가서 다시 돌아왔죠. 다 12분부터 6시까지는 현장을 배회했죠.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이 과정에서 A가 손정민한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지 폭력을 가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A는 뭐냐? 제가 볼 때는 A는 이 전 과정의 핵심 목격자다. 때린 사람도 알고 그 패거리도 뭐 깊이 아는지 조금 아는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 테고, 그 다음에 그날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고, A는요 거의 전 과정을 손정민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편의점을 5번 갔는데요, 그 중에 3번은 A하고 손정민이 같이 갔습니다. 한 번은 2번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가지고 편의점 갈 때, 그 다음에 배달 받으러 갈 때는 흰옷 입은 그 B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배달 받으러 갈 때 외에는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 가지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죽고, 그 죽은 사람 옆에서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손정민 이동작전을 다 지켜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손정민 사망 사건은 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은 A를 처음부터 용의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경찰은 A가 용의자도 피의자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손정민 사망에 있어서는 A는 참고인이 틀림없습니다. 용의자도 피의자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줄기차게 블랙아웃을 주장하죠. 경찰도 여기에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A는 블랙아웃 맞다. 이 기조 위에서 마리수사지 맞춰가게 하는 거죠. 짜맞추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블랙아웃 시간을요, 하필이면 11시 14분부터 6시 10분까지로 맞춰놨습니다. 이 시간이 뭐냐? 11시 14분이 뭐예요? 예? A하고 편의점 처음 들렸을 때입니다. 근데요,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11시 30분쯤 흰옷 입은 합석자가 합류를 했다고요. 자, 왜 블랙아웃을 이렇게 정했는지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요, 왜 그러냐? A가 입을 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자가 발표해질 뿐만 아니라 아마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을 적어도 4월 24일 11시 14분부터 그 이튿날 6시 10분까지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A가 발설을 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